예, 안녕하세요. 테라텍 기술부를 맡고 있는 박우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인텔 데이터 센터 블럭과 뉴타니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HCI, 다른 말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요. HCI에 대한 소개와 거기에 구성되는 플랫폼들, 그리고 그 기반 기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과거의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스탠드얼론, 단일 플랫폼들을 잔뜩 모아놓은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일일이 관리자들이 개별 시스템들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픽스하고 여러 가지들을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나오느냐? 유니파이드, 다른 말로 하면 통합이죠. 통합이라는 말을 수많은 업체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제약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자기 시스템이어야 됐고 제한된 기능만을 지원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말이 등장을 했는데 컨버지드. 이것도 사전적 의미는 통합이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의미를 강조하게 되면 융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컨버지드에서 추가된 의미가 통합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자원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시스템 자원이죠. CPU 자원, 메모리 자원, 그 외 저장소의 자원, 이런 것들을 배분해서 저쪽 시스템에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 그럼 이쪽 시스템에서 남아. 그러면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남는 자원을 모자른 곳에 배분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융합의 장점이었죠. 그런데 이 역시도 약간의 제한점들이 존재를 했고요. 역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제품들로만 가능했습니다. 물론 타사 제품들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했지만 역시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가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존의 컨버지드와 큰 차이점은 저장소의 통합입니다. 기존의 컨버지드 환경 내에서는 저장소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버지드로 대표되는 VMware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로컬 저장소를 둘 수도 있었지만 보통은 FC 스토리지를 별도로 외부에 두고 그걸 공유해서 썼었죠. 근데 HCI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로컬 저장소를 소프트웨어로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와 로컬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더 나아가서는 멀티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을 위해서 내부에다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글로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에 두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운영 방법은 가지각색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기술의 발전의 형태는 HCI로 가고 있고 또 과거의 기술 역시도 계속 운영 형태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한 가지 방법에서 이제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하고 있고, 과거의 한 가지 방법보다는 더 다양한 방법이 비용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력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HCI가 요 근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HCI를 쓰기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쓰는 것보다는 전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들 혹은 인증받은 시스템들, 그런 시스템들을 더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알려진 사항들이고요. 왜냐하면 통합이나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개별 시스템들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규약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검증되느냐 안 됐느냐, 이게 바로 전용 시스템이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일단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HCI, 처음에는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환경에서 이제 IT 고도화에 대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의 환경은 물리 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환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을 때 차후를 고려해서 IT 고도화 계획을 잡게 됩니다. 보통 차세대 IT 고도화 이런 식으로 제목이 많이 붙게 되죠.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가상화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보통 이걸 단순 가상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VM웨어니까요. 단순 가상화라고 뭘 부르냐면 기존의 물리적인 호스트들을, 여기서 물리적인 호스트라는 것은 서버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서버들이 개별적인 서비스들을 하나씩 운영을 하죠. 이런 DB 서버는 DB 서버, 웹 서버는 웹 서버, 왓스 서버는 왓스 서버, 파일 서버는 파일 서버, 뭐 이런 각각의 뭐 분석 서버는 분석 서버 이런 것들이 각각 운영하던 서버들이 너무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고도화를 통해서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모으느냐? 고성능 시스템들을 몇 개 배치해서 거기서 가상화를 솔루션을 넣은 다음에 가상 호스트를 만들고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많이 언급되는 건 보통 VM웨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건 HCI죠. 근데 대부분은 VM웨어하고 HCI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라고 말하면 단순 가상화를 말합니다. CPU 자원, 메모리 자원, 저장소 자원을 가상화해서, 그러니까 자원을 분배해서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 가상화를 하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호스트 가상화라고 부르는데, 호스트 가상화는 자원을 쪼개서 가상 머신, 다른 말로 하면 가짜 머신, 그렇죠? 가짜 머신을 만들고 거기다 OS를 설치하고 기존에 쓰던 서비스를 그대로 올리는 걸 말합니다. 서비스 입장에서는 진짜 머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머신 위에 가짜 머신들이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의 시스템이 충분히 빠르고 메모리도 충분히 많고 저장소도 충분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 시스템의 자원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가상하지 못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하게 동작하는 시스템들, 헤비하게 쓰는 시스템들은 가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 시스템 자원도 부족한 판에 나눠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 시스템들은 일부 존재를 하고요. 아직까지도 가상할 수 없고 오히려 스케일업을 합니다. 스케일업과 아웃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스케일업은 그 시스템 안에 자원을 때려박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업계에 따라서 용어들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쓰는 용어들이 업계에서는 다른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쪽 용어에서는 그 경우는 스케일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데서는 스케일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스케일인 이쪽 용어, 저희 쪽 용어에서는 이렇게 넓혀놨던 시스템들을 줄이는 경우를 스케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업계에 따라 용어 쓰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일단은 시스템의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경우를 스케일업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그런 시스템 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의 자원을 쪼개서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상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시스템들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가상화의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알렸던 방식들을 저희는 단순 가상화라고 구분해서 부를 뿐입니다. 어디 가서 단순 가상화라고 부르면 그게 뭐야?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 가상화는 기본적으로 저장소를 분리합니다. 가상화를 하는 서버 시스템 따로, 저장소 따로. 이게 VM웨어 방식이고요. VM웨어 얘기는 이 슬라이드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HCI하고 다른 점은 HCI는 저장소를 안쪽에 놔둡니다. 로컬 호스트에 놔둡니다. 왜냐하면 VM웨어는 저장소를 공유하기 위해서 FC를 사용을 하고요. FC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요. HCI는 저장소를 공유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정의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로컬 호스트에 있는 디스크들을 소프트웨어로 묶어가지고 다시 공유해 줍니다. 잘라가지고 공유해 주죠. 그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HCI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까지 지원하냐에 따라서 단순 가상화만 지원을 하느냐,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눠지고요. 일단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저장소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느냐. 네트워크는 보통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죠. 뒷단에 있으니까. 케이블이 뒷단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뒷단에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트워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물론 이 슬라이드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설명하기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분도 이 누타닉스 솔루션에서도 네트워크는 뒷단에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도 가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약간 언급만 할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가상화되어 있느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요즘 들어 나오는 얘기 중에 데브옵스 얘기들이 나오는데 데브옵스도 일종의 가상화죠. 약간 형태가 다른 어떤 데브옵스에서 쓰는 가상화는 뭐냐? 컨테이너죠. 정확한 말은 컨테이너가 나오고 나서 데브옵스라는 표현이 나왔죠. 순서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나옵니다. 순서적으로 IT 고도화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서비스가 단순 가상화만 하면 돼. 그러면 가상 호스트만 여러 개 만들면 돼. 이 얘기는 뭐냐면 클래식한 서비스들을 중앙 집중 관리를 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 돼. 여기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플랫폼과 거기에 맞는 솔루션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차세대로 추가적으로 뭐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뭔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상화 솔루션이 도입되면 향후 오랜 동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요. 가상화 구축 비용이 초반 비용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상화 구축은 초반 비용은 크지만 운영 비용은 작습니다. 이게 전체 물리 비용과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인력 비용, 전기 비용, 기타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초반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 잘못 구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구축할 거야라고 어디까지 쓸 거야, 구축할 거야, 쓸 거야, 차세대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라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향후 5년 정도 최소. 많게는 10년까지도 보는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5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왜? 라이센스랑 그런 거 다 고려해서. 그래서 보통 얘기되는 게 컨테이너까지 보죠, 보통은. 그리고 제반 비용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CPU 메모리 자원. 내가 CPU 파워를 얼마까지 쓸 것 같아. 메모리 파워를 얼마까지 쓸 것 같아. 이 얘기는 뭐냐면 VM, 그러니까 가상화 호스트의 개수를 몇 개까지 쓸 것 같아. 이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가 얼마나 필요해. 이거는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때려박을 것 같아. 이게 VMware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토리지 얼마나 쓸 것 같아 얘기라서 이건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얘기예요. HCI인 경우에는 HCI 디스크 몇 개 넣을 것 같아 얘기예요. 물론 HCI도 디스크 개수가 들어갈 수 있는 서버 크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스템이 몇 개가 될 것 같아 얘기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운영 형태를 또 따져봐야 돼요. 내가 내부에만 둘 거야. 혹은 외부에 저기 있는 아마존이나 애저 같은 외부 클라우드하고 연동할 거야.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상화 솔루션을 쓰셔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거를 다 검토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개발팀이 있는데 컨테이너 환경으로 우리 서비스를 전향한다고 하네. 그러면 컨테이너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가상 서비스가 뭐가 좋을까도 고려하셔야 돼요. 뒤에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겠지만 컨테이너 환경을 물리에 구축하는 것보다 가상 서비스에서 구축하는 게 관리적으로 매우 유리하고 자원적으로도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테스트 환경 내에서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게 되면 테스트 환경을 운영을 되게 오랫동안 하는데요. 시범 서비스 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 구축 오래 하고 시범 서비스 되게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도 오래 하는데 물론 그래 가상 환경이 자원을 배포하고 회수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운영하는 환경 내에서는 자원을 회수하기도 힘들고 또 배포하기도 힘들고요. 가상 환경은 만들어 놓으면 복제해 쓸 수도 있지만 또 이따가 설명드린 카본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을 쉽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가상 솔루션이 뭐야? 라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 같은 거를 쓴다는 얘기는 데브옵스 환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데브옵스가 뭐냐면 데브옵스 정의는 아직도 정의되지 않았어요. 데브옵스가 뭐냐라는 얘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운영도 아니요, 개발도 아니요 사항들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기존의 환경들은 운영자가 그 토대를 만들어주면 개발자가 자기 개발한 거 올려줘서 운영하면 끝났어요. 그래 문제 생기면 개발자가 문제 고치면 돼요. 자기 선화에서 프로그램 문제면 자기 고치면 되고 시스템 문제면 운영자 고치면 돼요. OS 문제면 운영자 고치면 돼요. 프로그램 문제면 개발자 고치면 돼요. 근데 컨테이너는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일까요? OS의 문제일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업데이트가 컨테이너 환경은 되게 빈번하다는 조건들이 부여돼요. 왜냐하면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그러면 누가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까지 간다는 얘기는 내부 정책 수립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형태에 따른 방향성, 이게 이 슬라이드의 제목인데 IT 플랫폼 고도화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저런 거를 다 칠판에 써놓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해서 어디까지 갈 건데 제목을 적어놓고 향후 5년간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바뀔 거니까요. 그리고 비용이 아마도 적절하게 되는 게 아마 그때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입 시나리오 볼 텐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기존의 VM 환경을 썼다는 가정하에 지금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안 썼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도표를 갖다가 기존의 VM 환경을 썼다는 식으로 해놨냐면 워낙 많이 깔려있고 대표적으로 그게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안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물리적으로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런 데들이 많거든요. 운영을 보통 그런 데들이 되게 많이 쓰던 데 보게 되면 조립 서버들을 엄청 많이 쓰는 데들도 많고 되게 라이트한 거 저가 서버들 많이 쓰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옮기려 그런 데들이 오히려 편해요. 왜냐하면 저가 서버 썼다는 얘기는 저성 제품도 많이 썼다는 얘기니까 고성능 서버 몇 대 놔두고 한 번에 묶어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고성능을 여러 개 배포했던 데들은 그건 힘들죠. 왜냐하면 그건 진짜 고성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기존의 VM 환경들을 많이 썼던 데들이 많아요. 노아 서버에. 그런 데들도 이제 VM을 쓸 것인가, HCI로 넘어갈 것인가 고민할 때죠. 왜냐하면 VM웨어를 이제 다시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 전에 공급했던 거는 스토리지 용량도 작아, 뭐도 작아. FC도 보면 다 옛날 규격이라서 속도도 낮아. 이거 다 어차피 전체 다 새로 개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FC 스위치 사야 돼, 뭐 해야 돼, FC 카드 다 서버들 다 배치해야 돼. 복잡해지죠. 그러면 HCI로 눈을 돌립니다. 이거 이더넷만으로 된다는데 그러면 또 HCI를 하려니까 또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VM웨어도 그렇고 HCI도 그렇고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VM웨어도 일부 종속성은 있습니다. HCI도 일부 종속성은 있고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컴패티빌리티 종속성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 HCI는 어디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일부 종속성이 있습니다. 뭐 HP에서 나오는 심플리비티인가? 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종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VM웨어 계열에서도 또 VM OEM 버전이 뭐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 종속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VM웨어 또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되지만 경고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어떤 솔루션을 설치하더라도 종속성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고요. 되도록이면 종속성이 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향후 5년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5년간에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IT 고도화를 한다는 얘기는 향후 5년을 기본으로 보는 거고요. 아까도 우스갯소리 10년 얘기는 잠깐 했었지만 그 플러스 5년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향후 5년 동안은 잘 쓰는 거고 나머지 5년 동안은 서비스를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VMW를 쓰셨던 아니면 다른 거를 쓰셨던
HCI를 쓰셨던 상관은 없습니다. 혹은 아예 이제 로컬에서는 운영 안 해. 아예 나는 그냥 저기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거야. 그러더라도 결론적으로 퍼블릭으로 갔다가도 다시 로컬로 일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반씩 운영을 하든가. 자기의 목적들을 선택하고 도입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까도 컨테이너 얘기를 했지만 컨테이너 얘기 제가 자꾸 많이 하는 게 요즘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컨테이너 얘기가 나와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컨테이너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컨테이너 교육을 좀 받았을 뿐인 거고 컨테이너 환경들을 설치를 좀 하다 보면 VM 환경이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VM은 VM웨어는 아닙니다. VM하고 VM웨어는 다른 겁니다. VM웨어는 상품명이고 VM은 가상호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VM 환경 내에서 설치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IT 고도화를 할 때 컨테이너까지 바통 고려를 많이 합니다. 왜? 기본 해놓으면 쓰든 안 쓰는 간에 손해는 안 보기 때문에 있어서 안 쓰는 거하고 없어서 못 쓰는 거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요. 도입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할 건지 결정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HCI 솔루션의 서비스를 보게 됩니다. HCI 솔루션이 하도 종류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HCI 회사가 VM웨어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M웨어 서비스까지는 기본으로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인프라 서비스들이 뭐뭐가 지원되느냐가 다른 거고 내가 필요한 인프라 서비스가 정의가 됐으면 최종적으로 도입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딱. 그래서 그걸 지원하느냐 아니면 모든 HCI 소프트웨어가 이게 덩치가 큰 인프라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그게 지원할 수는 없어요. 외부 솔루션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외부 솔루션이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보셔야 돼요. 보통 그러면 그거는 데브옵스까지 가죠. 단순하게 컨테이너만 데브옵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이 들어가는 데브옵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보통은 HCI가 여러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솔루션들하고 연계들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큰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융합되도록 돼 있어요. 컨버지드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융합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선택할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게 좀 두 가지로 본 건데요. 그러니까 가상화 환경만 쓸 거냐, 가상화 플러스 컨테이너 환경을 쓸 거냐. 여기서 소개시킬 누타닉스 HCI는 두 가지 다 지원합니다. 누타닉스만 쓰셔도 되고 누타닉스하고 그 애드온 서비스는 카본을 쓰셔도 됩니다. 카본은 물론 AOS라고 나중에 설명드릴 라이센스 중에 프로를 쓰시면 카본이 그냥 무료로 따라옵니다. 누타닉스 라이센스가 스타터, 프로, 울티메이트가 있는데 뭐 스타터는 원래 잘 안 쓰시고 기본 프로를 쓰는데 프로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볼륨즈 서비스를 쓸 수가 있고 그럼 아이스까지가 따라오고 카본은 어차피 프림 센트럴을 설치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카본에서 아이스까지 필요하니까 기본으로 그냥 설치가 되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카본은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는 쿠버네시스를 자동 배포해주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컨테이너 환경이 구축이 돼버리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타닉스 HCI 자체는 VM 환경용으로 쓰고 카본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배포용으로 써버리는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 환경이 되는 거고요. 이 환경을 갖다가 일반 가상화 환경 내에서 만들려면 그냥 가상화 환경 구축하고 그 VM에다가 수동으로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서비스가 뭐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 매번 수동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자동화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HCI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CI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호스트에서 다수의 VM 호스트, 그냥 가상 호스트죠. 가상 호스트를 동작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플랫폼들이 강력한 CPU 파워, 그 다음에 많은 메모리, 그 다음에 저장소가 커야 되겠죠. 또한 그런 플랫폼들이 다수가 연결되려면 그런 플랫폼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이 돼야 될 테고요. 거기에 더해서
HCI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들은 관리자들이 일일이 플랫폼에 가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로 관리 플랫폼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관리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시스템의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각각의 VM들, 가상 호스트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또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커맨드를 내리고요. 혹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셀에 들어가서 CLI 명령을 때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OS 레벨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되겠지만 하드웨어 레벨에서 필요한 것들이 동작이 되려면 하드웨어도 그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서버 플랫폼들은 표준적으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 플랫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IPMI가 표준인데 표준 IPMI 레벨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플러스 확장된 규격들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뉴타닉스 같은 경우에는 LCM,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플랫폼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과거의 플랫폼들은 일일이 관리자가 가서 USB 꽂고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리부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프트웨어 연동되는 거 이상 없나 확인하고 했어야 됐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들이 그게 대비가 돼야 되겠죠. 여기 소개드릴 제품은 인텔의 데이터 센터 블럭이라고 부르는 제품군입니다. 누타닉스용으로 관련된 펌웨어가 탑재되어 있고요. 누타닉스에 맞도록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제품이 일반 투유 제품이고요. 하단에 있는 제품은 고밀도 제품이라고 해서 한 서버 플랫폼에 4개의 노드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림 보시는 게 하나의 노드인 거고요. 저 노드가 4개가 탑재되어 있어서 투유 안에 사실은 4개의 서버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서버가 고밀도의 공간 안에 장착돼야 될 때 쓰이는 제품군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공간의 면적을 줄일 수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상면비라든가 뭐 전력이라든가 뭐 그런 같은 비용들이 나가는데 그런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인텔 제품들 중에 데이터 센터 블록 제품군들은 일반적으로 올플래시 제품군들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플래시 제품군들은 데이터 I/O에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을 하고요. 가상화 플랫폼들의 가장 큰 성능 이슈 중에 하나는 I/O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로 동작하는 제품군들은 I/O를 나눠서 쓰기 때문에 디스크 성능에서 매우 많은 병목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블록 제품군에 탑재되어 있는 그 플래시 제품군들은 인텔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에 SSD 탑재되어 있고 이 제품들은 월등한 내구성과 I/O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누타닉스의 LCM을 지원하기 때문에 누타닉스의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요. 그림 보시게 되면 차후에 설명드릴 누타닉스 환경 내에서 제일 하단에 위치한 게 인텔 데이터 센터 블록 서버입니다. 이 서버의 상단에 AOS, 아크로폴리스 OS라고 보통 부르는데 누타닉스의 OS가 설치되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 누타닉스의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회사의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될 수도 있고요. 그 위에 기타 서비스가 설치되고 그 위에 매니지먼트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블록도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운영한다라는 간단한 블록도입니다. 근데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상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밀도를 쓸 수도 있고요. 상면이 넉넉한 경우에는 더 많은 저장소를 위해서 일반 투유 타입의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플래시 타입이기 때문에 탁월한 I/O 성능을 내기 때문에 다른
가상화 호스트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다음은 그 누타닉스 HC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HCI를 논하기 전에 대표적인 가상화는 보통 VMware니까요. VMware 제품을 예를 들면 왼쪽의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보통 VMware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를 운영하는 서버들을 놔두고 저장소는 별도로 FC 스토리지에 놔둡니다. 왜냐하면 로컬에 있는 저장소를 쓰게 되면 다른 호스트에서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액세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 저장소는 FC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 방식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스케일 아웃, 확장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FC 스토리지는 파이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 호스트의 파이버 네트워크 다시 계속 확장이 돼야 되고 비용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과거의 가상화 방식과 지금의 HCI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저장소를 어떻게 하느냐, 저장소를 별도로 뺐느냐 아니면 로컬로 가져왔느냐의 차이점인데 누타닉스 HCI는 로컬 저장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VMware에서 로컬을 쓰지 못하는데 얘는 어떻게 쓰느냐? 별도의 SDS를 구축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구축을 해서 그걸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VMware도 vSAN이라고 비슷한 게 존재를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VMware, vSAN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걸 설치해야 되는 환경이지만 누타닉스는 통합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누타닉스는 각각의 노드에 있는 디스크들을 모두 사용을 해서 하나의 스토리지 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드하고 플래시가 존재를 하는데요. 하드하고 플래시가 동시에 사용될 경우에는 플래시는 캐싱으로 사용하고 하드는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하게 되고요. 전체가 플래시로 사용할 경우에는 플래시를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텔 데이터 센터 블록을 사용할 경우는 당연히 플래시니까 전체를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플래시를 전체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빠르게 되고요. 일단은 누타닉스 얘기하기 전에 누타닉스가 HCI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7%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타닉스 외에도 HCI를 부르짖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고요. 이와 비슷한 업체들 또 혹은 다수의 서비스를 결합해서 HCI를 말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텔이 누타닉스 HCI를 선택한 이유는 누타닉스가 단순 가상화가 아니라 HCI 플러스 그 외 글로벌적인 인프라에 대응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인프라 서비스를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를 소개할 예정이고 그 서비스들이 다른 HCI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 분산 스토리지 패브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일종의 저장소입니다. 각각 로컬에 있는 디스크, SS가 됐건 하드가 됐건 그걸 모두 통합해서 모아서 하나의 저장소를 만듭니다. 그 저장소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복 제거, 데이터 압축, 스냅샷, DR, 티어링은 뭔지 아시죠? 속도 빠른 SSD를 1차,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린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를 2차로 사용하는 캐싱, 일반 데이터.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SSD만 올플래시로 하게 되면 그런 구조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서비스, 블록 서비스. 파일 서비스는 NAS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블록 서비스는 별도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차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HV는 하이퍼바이저입니다. 누타니스는 다른 HCI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를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무슨 하이퍼바이저, 어디는 무슨 하이퍼바이저 이렇게 이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누타니스가 아마 특이한 게 타사의 하이퍼바이저들을 지원하는 게 아마 특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MS 하이퍼V, VMware vSphere, 그 다음에 레드햇의 KVM 이런 걸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자사의 AHV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사의 제품들을 사용하려면 그 타사의 라이센스도 추가로 구매해야 되겠지만 AHV를 사용할 때는 자사 거니까 이 부분에 라이센스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AHV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자사 걸 쓰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많이 쓰이던 VMware에서 쓰던 VM도 AHV로 마이그레이션 시켜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퍼바이저 위에 VM 호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자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아크로폴리스 AO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프리즘이라고 부르고요. 프리즘은 프리즘 엘레멘탈이 있고 프리즘 센츄럴이 있고 프리즘 프로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타니스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산 병렬 처리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산 병렬 처리가 개수가 늘어나면 성능이 더 증가하는 구조인데 누타니스는 개수가 늘어나면 성능이 증가하고 저장소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베이스이기 때문에 VMware 같이 FC 네트워크와 이더넷 네트워크를 동시에 증가시켜야 되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네트워크만 증가시켜주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패스, 연결 통로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네트워크 속도도 증가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로컬 디스크 단들은 모두 다 네트워크로 통합돼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전체 운영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노드에는 CVM이라는 하나의 VM이 떠서 관제를 하게 됩니다. CVM도 역시 하나의 VM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VM 호스트를 만들어서 각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는데 CVM도 하나의 VM으로서 떠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각각의 노드에 있는 로컬 디스크들을 모아서 소프트웨어 정의된 스토리지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구조로 동작하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노드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무한 확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노드는 계속 늘어날수록 CPU 자원, 메모리 자원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저장소 자원도 계속 증가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캐시는 노드에 있는 메모리가 되고요. 2차 캐시는 노드에 있는 플래시가 2차 캐시가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시로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2차 캐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로 관장하는 거는 CVM이 관장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드 컨트롤을 하게 되면 레이드 컨트롤러에는 ROC라는 칩이 박혀서 디스크들을 관제하게 되듯이 여기서는 별도의 CVM이 이 스토리지들을 관제하게 됩니다. CVM은 하나의 서버가 되겠죠. 가상 서버가. 가상 서버가 별도의 스토리지들을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VM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다른 HCI들하고 큰 차이점들인데 일반 HCI들은 통합 저장소를 제공하는 선에서 보통 그칩니다. 그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별도의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자원을 다시 끌어들이거나 혹은 과거의 VMware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익스터널 스토리지를 사용하거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누타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안에다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스토리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시면 ABS라고 불리는 게 블럭 서비스입니다. 블럭 서비스란 게 뭐냐면 일반적인 스토리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이스까지 스토리지인데요. 아이스까지 스토리지는 그 이더넷 베이스의 FC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C 스토리지 비슷한 이더넷 스토리지죠.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쓰일 수도 있고요. 이따가 설명할 컨테이너 기반 환경에서 저장소로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서비스라고 명명된 것은 AFS 파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NAS 서비스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 구성하기 힘든데 역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스토리지 환경 내에서 쉽게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AHV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AHV는 누타니스 고유의 하이퍼바이저입니다. 누타니스는 하이퍼바이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타니스 AOS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이퍼바이저를 뭘 쓸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하이퍼V를 쓸 거냐? 내가 기존에 VMware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vSphere 라이센스가 있어. 나 기존 거 쓰고 싶어. 그럼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설치할 때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원래 걸 쓰고 싶어. 그러면 HV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VM 환경 내 쓰고 있던 VM들은 어떻게 하면 마이그레이션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슬라이드 나온 것처럼 클러스터나 노드, VM의 개수, vCPU 메모리, 버추얼 디스크 용량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타니스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누타니스 서비스에 보다 최적화되어 있는 하이퍼바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관리자가 웹프로를 통해서 중앙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HCI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개별 시스템에 가서 일일이 모니터 앞에 서서 키보드를 두드려 가면서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디스크를 교환하고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인 부품 교체는 나중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HCI 자체는 어느 정도 폴 토러런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이나 장애 복구, 최종 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중앙 집중 관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물리적인 부품 교체 전까지 모든 사항들을 통제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상태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잠재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등을 체크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쪽에 있는 VM들을 다른 곳에 옮겨놓고 시스템을 갖다가 픽스할 수 있고요. 성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성능 모니터를 통해서 그분의 자원을 갖다가 할당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앞서 융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쪽에 시스템 자원이 부족할 때 저쪽을 남아있는 자원을 모자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HCI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저장소에 대한 통합의 목적도 있지만 시스템 자원을 좀 더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니터링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관리자가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중앙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자동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쉽고 빠르고 자동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목적이 프리즘입니다.
다음은 누타니스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떤 클러스터냐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얘기는 그냥 단순한 VM 환경 내에서 누타니스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다 자세한 것들은 그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브옵스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물리호스트 환경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할 때 VM 환경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VM 환경에서 운영할 경우 배포에서 보다 자유롭고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VM 환경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한 컨테이너 자체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VM 환경하고 최적적으로 잘 맞습니다. VM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의 큰 차이점은 이 그림을 보시면 확연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VM 환경은 물리적 머신에서 가상 머신을 A, B, C, D를 만들며 A, B, C, D의 가상 머신에 각각 호스트 OS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 내에서는 호스트 하나를 설치하면 그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각각 격리돼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OS를 각각의 가상 머신마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쪽은 하나만 설치해야 되니까 OS만큼 가볍죠. OS 개수만큼. 이쪽은 필요한 서비스만 사용하면 되니까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개발자들이 관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른 말로 컨테이너 환경은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마이크로 세그먼트 환경 이런 말로 부릅니다. 이걸 보다 좀 쉽게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그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건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그 마스터, 워커, etcd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마스터 노드에서 관리를 맡고 있고요. 워커 노드에 실제 컨테이너들이 동작을 합니다. etcd는 그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서 동작하는 모든 키값이라든가 상태 변화 값들이 저장이 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스터 노드하고 etc 노드는 다수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워커 노드는 당연히 다수를 배치해서 부하수만큼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설정에 따라서 마스터 노드나 etc 노드에서 컨테이너를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워커 노드에 이제 팟을 배치하고 팟에 컨테이너를 배치해서 사용자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컨테이너에서도 어떤 저장소가 필요할 경우 여러 저장소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통 아이스카지가 연결이 편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하두비니, 뭐 S3니, 글러스터니, 러스터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부 서비스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누타니스에서 아이스카지가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조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HCI 환경 내에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가상화 환경 내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인 셈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쿠버네티스 환경인데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요즘 보통 우분투나 센트OS, 레드햇 등에서 설치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인 물리 서버에다가 관련된 설치를 다 하고 환경 구성을 하고 kubectl 동작해서 이상훈하고 인증서 배포하고 저장소 만들어서 연결하고 다 끝나고 개발자한테 끝났어요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장소는 공유돼야 되니까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까지 끝내려면 글쎄 몇 시간이 걸릴까요? 저장소 공유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특히 또. 그런 시간들을 많이 허비해야 되는데 이 개발자가 난 테스트 환경으로 이게 필요해 하게 되면 또 구축해줘야 되고 또 구축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 서버에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상 환경 내에서 구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상 환경 내에서 구축을 하더라도 매번 이렇게 계속 구축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가상 환경 내에서 이제 복제를 할 수가 있죠. 복제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설정 매일 계속 바꿔야 될 텐데요. 이거 왼쪽 슬라이드 보게 되면 밑에 누타니스 카본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쿠버네티스에서 그러니까 워커 노드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마스터 워커, etc. 이 사회 노드를 갖다 기본으로 구성해준 세트를 우리는 보통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 방에 배포해주는 거를 카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타니스가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 애드온인 셈인 거고요. 물론 이건 파스는 아닙니다.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많은 서비스까지 제공된 하나의 보다 더 큰 규모의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보다는 좀 작은 환경 내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물론 파스도 누타니스 환경 내에서 또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파스 같은 경우에도 직접 물리 서버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상 환경 내에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이 경우에는 보통 컨테이너 환경은 시범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범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이제 카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카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할 서버의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누타니스 VM에다가 필요한 개수만큼 프리 설정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마스터 몇 개, 워커 몇 개, etc 몇 개 형 상태로 배포해서 사용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A 개발자, B 개발자, C 개발자, D 개발자가 원하는 개수대로 배포가 완료가 되고요. 필요 없으면 자원 회수하면 되고 이 개념은 기존의 가상화 환경 내에서 DB 서버 몇 개, 웹 서버 몇 개, 와스 몇 개 만들어줘 했을 때 가상 환경 내에서 배포해 주는 거하고 동일하게 쿠버네티스 환경도 그렇게 배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본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에 설명 써있듯이 쿠버네티스 환경 배포 애드온입니다. 뭐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누타니스는 프리즘 엘레멘털이 설치되어 있는데 카본을 쓰기 위해서는 프리즘 센트럴을 설치해야 됩니다. 일종의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카본을 설치할 수가 있고 볼륨즈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스카지를 사용하기 위한 볼륨즈를 설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타니스 라이센스 프로 이상을 사용하시게 되면 볼륨즈는 무료니까 아이스카지 서비스 역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누타니스 통합 스토리지 안에 일부 영역을 떼어서 그 영역에 아이스카지 저장소를 만들게 되고요. 이 아이스카지 저장소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수도 있고 카본에서 배포하는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쿠버네티스에서 뭘 사용하냐면 아까 컨테이너에서 어떤 저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저장소가 아이스카지로 연동되게 되죠. 컨테이너에서 왜 저장소가 필요하냐면 영구 저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임시 저장소를 갖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사라져버리면 컨테이너는 살았다 죽었다 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임시 저장소야 어차피 없어져 버리는 끝인 거고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는 계속 보존해야 되는 영구 저장소들이 필요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 아이스까지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영구 저장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영구 저장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또 복잡한 일이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해결이 되는 거고요. 몇 번의 클릭으로 그 다음에 IP 정보 좀 넣는 걸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건 설치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도해석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카본이 설치된 후에 필요한 서버 개수 몇 개를 설치하게 되면 배포가 완료됩니다. 이건 배포되는 상태를 갖다 도해로 보여주는 거고요. 필요한 개수만큼 배포가 되고 사용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배포되는 가상 머신은 일반적인 HCI의 가상 머신하고는 종류가 다른 가상 머신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가상머신은 OS가 설치되지 않은 빈 가상머신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사용자 가상머신을 만들 때 해당 OS를 지정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얘는 처음부터 아예 쿠버네티스가 설치된 상태로 배포되는 가상머신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처음부터 빈 가상머신 만들어서 수동으로 하나하나 설치되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가상머신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본을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원을 회수하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카본을 뉴타닉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배치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본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신버전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쿠버네티스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존재를 하고 버전에 따른 안정성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미리 테스트된 버전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쿠버네티스랑 곁들이면 가장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캄입니다. 일종의 자동화 배포인데요. 일반적으로 마켓플레이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정되어 있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걸 받아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미리 배포할 수 있는 것들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카본과 캄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기본적으로 카본과 캄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캄 같은 경우는 내부에 레포를 구축하시게 되면 일부는 다크사이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카본 같은 경우에도 차후는 다크사이트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다크사이트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캄은 사용자의 스크립트가 모든 기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블루프린트를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기능은 천차만별로 좌우가 되고 카본은 미리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뉴타닉스에서 지정된 그대로 사용하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무엇을 사용할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기본 캄과 카본 나 하나만 사용해서가 아니라 카본을 사용하면서 캄을 이용해서 좀 더 자동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타닉스와 인텔 데이터 센터 블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것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타닉스 사이트가 국내에서 어떻게 빌딩되어 있는지 간단한 도해를 슬라이드에 나타내 드렸고요. 업체들 이름들은 제가 나타내지 않고요. 국내 업체, 서버 가상화 관련된 VDI, 통신사, 개발 테스트 환경, 이런 쪽들로 사용되고 있고요. VM웨어 환경 내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VM웨어 환경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혹은 신규 환경을 구축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차세대 환경 구축, 특히 컨테이너 환경하고 혼재 환경용으로 구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목적이 기존의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파스 서비스를 도입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파스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이미 데브옵스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전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보다 복잡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시범적인 서비스를 라이트하게 구성할 때 보통 카본을 쓰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텔 데이터 센터 블록과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